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제 업종 조금 말씀드리고, 한국전력이랑 테라젠 이텍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업종,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저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을 보시면은 이때 코로나 발 하락이 시작이 됐죠. 여기가 이제 그 자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를 못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화학주가 강하죠. 금호석유를 대장으로 필두로, 뭐 롯데케미칼, 휴켐스, 대한유화, 다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주의 상승은 저유가로 인한 실적, 증가 기조죠. 저유가 수혜 쪽은 이제 화학주가 맞죠. 유가를 수입을 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상품들을 제조를 하죠. 화학주가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저유가로 이제 단가가 낮아지니까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제 원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호실적 바탕으로 화학주가 강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저유가 기조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는 정말 큰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한국전력 부분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전에 주가를 좀 회복하지 못한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아직도 못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채널 함께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이 경기 쪽을 말씀을 많이 안 드렸어요. 주도주 군들로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안 된다, 안 된다. 한국전력, 뭐 이마트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직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관점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기주 밑에 있는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시세가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주도 움직였죠. 철강주도 보시면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포스코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기관 매수 보십시오. 이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철강주도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제 뭐 저환율 기조로 좀 철강석 수입 단가가 좀 낮아져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좀 있는데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이제 포스코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하거나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이렇게 주가 상승을 하는 것은 지금 키 맞추기가 시장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종목씩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럼 최근에 이제 좀 소폭 수익 중이죠. 아모레퍼시픽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코로나 정점을 찍었죠. 정점을 이미 찍고 계속 방역을 하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세계 추세가 저는 이제 정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죠.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채 지금 일주일 지났거든요. 지난 우리 추석 연휴 때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미국에서는 좀 트럼프의 노림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코로나를 이겨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했던 거와 다른데 이런 여론도 좀 조심스럽게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중요한 점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연초가 되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앞다투어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셀트리온 녹십자 중심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뭐 삼상 들어간 제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주 쪽에서도 좀 최악의 국면은 이제 다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 시점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선반영을 먼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경기주 쪽에서도 좀 들썩들썩 움직임이 좀 나오고 수급이 받쳐주면서 들어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안 움직였죠. 계속 안 움직였지만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수익이 충분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지 쪽도 보면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국면이 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가 좀 마지막 한 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트가 지금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거든요. 최근에 되게 V자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코스닥 시세보다 강하죠. 이 업종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죽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좀 마지막으로 좀 내용이 되는 회사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테라잔 이텍스도 좀 갖고 왔고요. 이제 설명을 이제 차근차근 좀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박스권 상단으로 달려가고 있죠. 이제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고 상단으로 근접할수록 현금을 확보를 해 주시면서 한 50% 정도는 이제 갖고 계시면 좋죠. 하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 내용들이 나오고 조정 받았을 때 다시 한번 투입을 하면서 그렇게 시장과 업종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양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국전력, 테라전 이텍스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먼저 볼게요. 한국전력은 뭐 지금 수익 중이죠. 수익 중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수익 중인데 한국전력은요. 올해 저유가 기조로 가장 수혜를 입는 종목이에요. 실적이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날 전망인데요. 일단 주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빠질 자리가 없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2017년 이후로 계속 적자였거든요. 계속 적자를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장기 바닥에 와 있거든요. 한국전력은 이제 기간 산업이죠. 기간 산업이고 이제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닥에 와 있다. 그러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돼요.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사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 추세를 보시면은 이렇게 갭으로 뛰어서 넘었거든요. 원래 이때 한번 돌파를 한 겁니다. 이 거래량 보시면은 요때 한번 돌파를 했죠. 이렇게 내려면 이 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미 돌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10% 이상 이제 수익을 줬죠. 이 구간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매물 수화를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미 이 거래량이 늘면서 어느 정도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상승 구간. 그리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죠. 걱정할 게 없고 지금 뭐 충분히 매수를 해서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짧게 먹을 필요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끌고 가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올해 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배당이 5%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충분히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배당 매력이 5%까지 있으니까. 주가는 바닥권에 있어요. 아직도 못 올랐고 거기에 배당까지 줍니다. 그럼 들어오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지고 가면은 배당은 5%, 배당 5%가 확정은 아니죠. 확정은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의 배당 수익까지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차익을 얻고 이제 배당까지 받으면서 이 배당 수익은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3조 흑자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큰 폭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연료비, 연동제 내용도 나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이제 적자를 면할 수가 있거든요. 연료비 연동제가 들어오면 이 부분은 지금 논의 중이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크게 뭐 걱정을 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가가 오를 때는 이 전기세 여기 좀 탄력적으로
전기세도 올리고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전기세를 내려서 이 유가 변동에 따라서 전기세를 좀 만지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는 뭐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회사에는 좀 긍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비쌀 때는요, 영업이익이 좋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국제유가가 이제 떨어졌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최근에는 계속 40달러, 뭐 30달러 후반, 40달러 초반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국제유가가.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때가 이제 15년, 16년, 14년부터 차트를 보시면은 14년부터 17년까지 한번 볼게요. 주가의 추이를. 이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시점 13년부터 14년, 15년, 16년까지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년 후반에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요때는 이제 실적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구간에 지금 초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17년까지 흑자였고 18년부터 적자 기조를 보이다가 올해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를 했죠.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는 거의 영업이익이 4조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길게 보시면 이게 주봉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 바닥 구간에 요 구간 들어오자마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바닥에서 매물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이만치 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좀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주가 돌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밑에서 매물을 많이 사놔야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매물을 굉장히 많이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매수 기회도 많이 줬고요. 매수를 충분히 했고 좀 수익을 좀 주고 있는데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이제 좀 종결을 하는데 이제 한국전력은 어느 정도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바닥에서 돌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아 보이네요. 한국전력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가 한 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갈수록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코로나는 좀 막바지로 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도 좀 마지막 시세가 지금 이번 구간에는 좀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종목들을 여러 개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테라젠 이텍스라고 있거든요. RNA 치료제 쪽인데 RNA 쪽이 뭐냐면은 이제 RNA는 유전자 치료제죠. 1세대 저분 저하 항물, 2세대가 이제 항체 치료제고요. 3세대 치료제로 불리는데 이쪽이 좀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거든요. RNA 쪽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쪽이 이 네 종목이 RNA 쪽 치료제 관련주 쪽인데요. 보시면 주가가 ST팜이 대장이죠. ST팜부터 올릭스, 올리패스, 테라젠 이텍스까지 이제 RNA 쪽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지금 이미 ST팜 중심으로 좀 시세를 좀 주고 있습니다. RNA가. 그러면서 테라젠 이텍스는 아직 시세를 많이 주지 못했거든요. 많이 주지 못했고 보시면은 주가를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죠. 매물대가 가장 강한 구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번 소화를 했죠. 소화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터치를 하다가 요때 또 한번 소화를 하고 지금 이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RNA 쪽 움직이면서 같이 좀 시세를 좀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렸고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고 있죠.
시세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요 매드팩토에 대한 최대 주주가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보여드리면은 이제 매드팩토가 항암제 쪽으로 시세를 좀 많이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테라젠 이텍스 있죠. 테라젠 이텍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매드팩토의 최대 주주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좀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 종목은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RNA 쪽이 좀 시세를 좀 준비하고 좀 움직일 조짐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뭐 큰 비중은 아니고요. 뭐 적당한 뭐 한 10% 정도의 비중 선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면은 제약바이오의 상승과 함께 어느 정도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목은 분할 매수죠. 그걸 말씀을 드리고 뭐 올릭스나 올리패스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저는 제약바이오가 아무리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해도 정말 매출이 안 나오는 쪽은 보지 말아야 된다는 좀 입장이거든요. 올릭스 보시면 매출액 보시면 작년에 11억이에요. 매출액이 적자가 나고 있죠. 올리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ST팜이랑 테라젠 이텍스는 매출이 나오고 테라젠 이텍스는 작년에 이제 흑자였고 의약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실제로 좀 매출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잘 모으면은 전고점 돌파를 좀 시도를 한번 하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라젠 이텍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